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매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이죠. 특히 이맘때가 되면 편의점, 제과점, 백화점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판매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가 귀해지면서 초콜릿 제품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초콜릿에 대한 원료, 올바른 섭취 방법도 궁금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전화 연결해보죠.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도 내일 누구한테 줄 초콜릿 구매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네, 구매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2월 14일은 보통 여성이 남성에게 주는 걸로 알려져 있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근데 초콜릿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런 좀 기념일에는 서로 선물로 많이 주는데 초콜릿의 원료 카카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초콜릿은 카카오 나무의 카카오콩을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등 열대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이 카카오콩은 멕시코 원주민들이 귀히 여겨서 한때는 화폐로도 유통될 정도였습니다. 초콜릿 제품의 성분 보면요.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이런 거 막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 성분 모두 초콜릿 제품의 주원료로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카카오 나무는 럭비공 모양의 카카오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바로 카카오콩인데 카카오 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카카오 빈을 커피처럼 볶아서 껍질을 제거한 알맹이를 분쇄해서 걸쭉한 반죽 형태로 만든 것이 코코아 메스이며 껍질을 벗긴 카카오빈 알맹이를 압착하거나 용매로 추출해서 얻은 지방을 코코아 버터라고 합니다. 또 코코아 버터를 추출하고 남은 고용물을 가루로 분쇄한 것이 코코아 분말입니다. 성분은 다 비슷한 거죠? 네, 카카오를 원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다 비슷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초콜릿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좀 궁금증 좀 풀어보겠습니다. 초콜릿 많이 먹으면 이게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살찐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런가요? 네, 초콜릿은 특유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으로 남녀노소 즐겨 찾는 간식이지만요. 높은 열량과 지방 함량으로 과다 섭취 시에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원재료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국내 유통 중인 초콜릿 제품의 열량은 100g당 대략 500kcal 정도이며 우리가 매일 먹는 백미밥 100g을 기준으로 볼 때 초콜릿이 약 3.7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g당 500kcal 같은 백미밥 100g 기준으로 그 칼로리의 3.7배 정도가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초콜릿 보관하다 보면 표면에 하얀 가루 같은 거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초콜릿 위에 하얀 가루가 생기는 것을 블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꽃이 핀다는 의미의 블룸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초콜릿 표면에 꽃이 피는 것처럼 흰색의 가루나 얼룩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블룸 현상은 펫 블룸과 슈가 블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펫 블룸은 더운 온도로 초콜릿이 녹으면서 내부 지방 성분이 초콜릿 표면에 올라와서 미세한 지방 결정으로 남아서 발생하고요. 슈가 블룸은 습기 때문에 초콜릿 속 설탕이 수분에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면서 표면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먹는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면에 뭔가 좀 하얗게 생기면 혹시 곰팡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초콜릿은 어떻게 보관을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게 녹으니까 냉장 보관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초콜릿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12도에서 18도씨 정도의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초콜릿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밀폐용기나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하시면은 냉장고 내 수분과 음식 냄새 흡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더운 한여름 빼고는 그냥 상온에 두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경우에 가끔씩 초콜릿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네, 초콜릿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일 건데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카페인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게 되면은 가슴 두근거림, 초조, 불면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이 높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 다크 초콜릿이 그냥 일반 초콜릿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크 초콜릿이 카카오 함량이 높기 때문에요. 다른 밀크 초콜릿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거는 당이 좀 적다 이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면 좀 덜 달다? 당도 그렇고 다른 원재료 밀크 초콜릿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다른 원재료, 부원재료가 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카페인 함량은 높기 때문에 좀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 민감한 분들은 그건 좀 신경 쓰셔서 드셔야 되네요.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들이 뭐 약 같은 거 잘 안 먹을 때 약이 쓰니까 먹기 힘들 때 이제 엄마들이 초콜릿이랑 같이 먹이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네, 약이랑 지금 방금 초콜릿에 카페인도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초콜릿 이렇게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먹을 때 초콜릿 단맛으로 쓴맛을 중화시키는 분들도 계신데 초콜릿을 약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기약이나 복합 진통제에는 대부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초콜릿, 커피 등과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카페인 과다 섭취로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현기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당류 섭취 요즘에 좀 많아져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이 식약처에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 많이 펼치고 계시죠?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식약처에서는 영양표시 지도를 통해서 식품에 포함된 당이나 나트륨 등 영양 성분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전에 영양 성분 정보를 확인하시고 나서 당이나 나트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좀 더 건강한 식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 식약처의 식생활 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과 함께했는데요. 사무관님 내일 초콜릿 많이 받으실 텐데 열량 높으니까 나눠서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